어머, 우리 회사 경비원 아냐? 경비실에서 본 얼굴인데?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놀란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어요. 경비원이 무슨 상견례까지 와? 경비나 하는 사람이 감히? 날카로운 조롱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애초에 호라비 경비원 딸이랑은 격이 안 맞았어. 마지막 말과 함께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5년간 경비원으로 일해온 김태수와 그의 딸 김지우. 하지만 그들을 무시한 사람들은 아직 몰랐어요. 그 경비원이 진짜 누구인지를. 봄꽃이 피어나는 4월의 어느 날, 서울 한 카페에서 달콤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27세의 김지호는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성실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2년간 사귄 연인 박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야, 나와 결혼해 줄래? 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그는 진심을 담아 프로포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우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이야? 김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년간의 연애 동안 박민호는 한결같이 자신을 아껴주었거든요. 특히 엄마 없이 혼자 키워준 아버지의 상황도 전혀 개의치 않았죠. 물론이야. 너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 박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김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로 힘들어할 때마다 응원해준 박민호였어요. 때로는 참고서를 사다 주기도 하고 늦은 밤 도서관에서 나오는 김지우를 마중 나가기도 했죠. 민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김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박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결혼이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혼자서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지우는 성진그룹 본사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김태수가 근무하는 곳이었어요. 경비실 문을 열자 정갈한 경비복을 입은 김태수가 보였습니다. 아빠. 김지우의 밝은 목소리에 김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지우야,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아빠, 저 결혼해요. 김지우의 말에 김태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이야? 민호라는 그 청년과. 네. 오늘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김태수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25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유치원 입학식부터 대학교 졸업식까지 언제나 혼자서 딸을 지켜봐야 했던 시간들이었죠. 정말 잘 됐다. 우리 지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걱정도 스쳤어요. 자신이 단순한 경비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딸에게 누가 될까 봐서였습니다.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경비원이라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김지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실제로 박민호는 김태수의 직업에 대해 한 번도 불만을 표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경비원도 중요한 일이죠. 회사 안전을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라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아빠가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김지우의 단호한 말에 김태수는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딸 하나를 위해 살아온 25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쯤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우선 양가 부모님이 만나야 하잖아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라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김태수는 경비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성실하게 일하며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죠.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딸의 밝은 웃음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지우야,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김태수는 중얼거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사위가 될 사람의 가족들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어요. 김지우 역시 집에 돌아와 공무원 시험 책상 앞에 앉았지만 공부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와 시험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걱정되었어요. 아빠는 항상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김지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 엄마가 함께 학교 행사에 참석했지만 자신은 항상 아빠 혼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수는 절대 아이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않으려 노력했죠. 이번엔 내가 아빠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 거야. 김지우는 다짐하며 공무원 시험 교재를 펼쳤습니다. 합격해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좋은 결혼도 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부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걱정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몰랐어요. 곧 다가올 상견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결혼 소식이 알려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민호는 여동생 박은희와 매형 이정훈에게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제안했어요. 박은희는 30세로 성진그룹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죠. 매형 이정훈 역시 같은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오빠, 상견례는 제대로 된 곳에서 해야지. 우리 가문의 격에 맞게 말이야. 박은희는 약간 거만한 톤으로 말했어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말자. 지훈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고.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은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어요. 오빠,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양가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신라 호텔 레스토랑으로 잡을게. 결국 상견례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정해졌습니다. 박민호는 김지우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우야, 동생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나쁜 애가 아니야. 처음에만 어색하고 나중엔 잘 지낼 거야. 괜찮아요, 민호 씨. 저도 긴장되긴 하지만 잘해볼게요. 김지우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고급 호텔이라는 말에 아버지가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서였어요. 그날 저녁 김지우는 아버지에게 상견례 일정을 알렸습니다.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 어디서 하는데? 신라 호텔 레스토랑이에요. 김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급 호텔이라는 말에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았어요. 아빠, 괜찮으시죠? 물론이지. 우리 딸 상견례인데 뭐가 안 괜찮겠어. 김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평생 경비원으로 살아온 자신이 그런 격식 있는 자리에서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죠.
상견례를 앞둔 주말, 김태수는 김지우와 함께 정장을 사러 나갔습니다. 평소 경비복만 입던 그에게는 정장이 몇 벌 없었거든요. 아빠, 이 정장 어때요? 정말 멋져요. 김지우는 아버지가 입어본 네이비색 정장을 보며 감탄했어요. 김태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색해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정장으로 할까? 네. 정말 좋아요. 아빠가 이렇게 멋있으신 줄 몰랐어요. 김지우의 말에 김태수는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찾았어요. 그동안 딸 앞에서만큼은 당당한 아버지이고 싶었는데 이번 상견례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박민호 가족들도 상견례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부모님인 박상철, 최미경 부부는 아들의 결혼 상대방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걸 보면 좋은 아가씨인 것 같아. 최미경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박상철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호가 신중한 성격인데 2년이나 사귀었다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하지만 박은희의 생각은 달랐어요. 오빠의 연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 집안은 어떤데? 부모님은 뭘 하시고? 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버님은 경비원이시고 어머님은 지우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 경비원? 박은희의 목소리 톤이 변했습니다. 이정훈 역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사람 자체가 좋으시고 지우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박민호는 서둘러 변명하듯 말했지만 박은희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오빠, 진심이야? 경비원 딸하고 결혼한다고? 은희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오빠는 너무 순진해. 결혼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박은희는 이정훈에게 눈빛을 보냈어요. 이정훈도 같은 생각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의식이 강했거든요. 상견례 당일이 다가오면서 김지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박민호로부터 그의 여동생이 까다로운 성격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빠,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지우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만 생각해. 김태수는 딸을 안심시켜주려 했지만 사실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성진그룹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오면서 수많은 임직원들을 봐왔지만 이번처럼 긴장되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상견례를 하루 앞둔 금요일 밤, 김태수는 경비실에서 야근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딸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날이었죠. 그동안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과연 자신이 딸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너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김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내일의 상견례를 준비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김태수와 김지우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태수는 새로 산 네이비 정장을 입고 김지우는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아빠, 정말 멋지세요. 김지우는 정장을 차려입은 아버지를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평소 경비복만 보다가 이렇게 말끔한 정장 차림의 아버지를 보니 새삼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딸이 더 예뻐. 오늘 주인공은 지우니까. 김태수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신라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박민호 부모님이 와 계셨어요.
박상철과 최미경 부부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아버지 박상철입니다. 김태수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태수는 깍듯하게 인사했고 박상철도 호의적으로 응답했어요.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우 아버님, 평소 민호가 지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좋은 딸을 두셨네요. 최미경의 따뜻한 말에 김태수는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아 보였어요. 과찬이십니다. 저야말로 민호라는 좋은 청년을 만나 감사하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로 박은희와 이정훈이 들어왔어요. 박은희는 명품백을 들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 늦어서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박은희는 가족들에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김태수와 김지우를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동생 박은희입니다. 김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우가 정중히 인사하자 박은희는 시선을 김태수에게 돌렸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박은희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왜 그래, 은희야? 박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은희는 김태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 우리 회사 경비원 아냐? 경비실에서 본 얼굴인데.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굳어졌고 김지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희야, 그게 무슨... 박민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박은희는 이미 흥미로운 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네. 성진그룹 1층 경비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박은희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의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김태수는 침묵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무슨 상견례까지 와? 경비나 하는 사람이 감히. 박은희의 잔혹한 말에 김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은희 씨,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김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박은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경비 아저씨를 여기서 만나다니. 이정훈도 아내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어요. 박상철과 최미경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딸을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호라비가 딸 하나 키운다고 뭐 대단한 줄 아나? 박은희의 말은 점점 더 잔혹해졌어요. 김태수의 개인사까지 조롱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경비원 월급으로 어떻게 딸을 대학원까지 보내셨어요? 박은희의 질문에는 명백한 의심과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김태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25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딸을 키워온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조롱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 딸하고 결혼을 한다고? 우리 오빠가 뭐가 아쉬워서 심지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며. 박은희는 이제 김지우까지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김지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그만해. 박민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여동생을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현실을 봐야지. 우리 집안하고 상황이 다르잖아. 박은희는 전혀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 죄송하지만 우리 오빠랑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애초에 호라비 경비원 딸이랑은 격이 안 맞았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지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듣고 있었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김지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5년간 혼자서 저를 키우시며 성실하게 일하신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김지우의 당당한 반박에 박은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듯이 말했어요. 부끄럽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냥 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격이요?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격이 높은 거예요? 김지우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은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우위를 내세우려 했어요.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경비원하고 대기업 임원이랑 같을 수는 없죠. 그 말을 듣던 김태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군요. 김태수의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딸아, 우리는 이만 가자.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지우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 모욕을 참을 필요가 없다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모욕하는 집안과는 절대 인연 맺을 수 없어요. 김지우는 박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민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호라비 경비원 딸이랑 결혼은 말도 안 되지. 박은희가 마지막으로 던진 조롱의 말이 김태수와 김지우의 등 뒤에서 들렸어요. 부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선 김태수와 김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25년간 아버지와 딸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김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굳어진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다, 지우야. 아빠는 괜찮아. 김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어요. 박은희의 잔혹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딸을 키워온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을. 김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우야, 네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지. 김태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분노보다는 딸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김지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지우의 마음은 이미 식어버린 상태였어요. 민호 씨, 오늘 일은 정말 실망이에요. 지우야, 은희가 원래 좀 그런 성격이야.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져요?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한 사람과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김지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우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민호 씨,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모욕당하는데 왜 말리지 않았어요? 김지우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동생의 말을 제대로 말리지 못했거든요. 미안해, 지우야. 정말 미안해. 사과는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아버지께 해야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지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2년간의 연애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모욕한 사람들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었어요. 지우야, 혹시 후회하지는 않겠지?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참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후회 안 해요. 절대로. 김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경비실에서 야근을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오직 딸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딸의 학비를 벌었고 아픈 날도 쉬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지우에게 걸림돌인 걸까? 김태수는 중얼거렸어요. 오늘 박은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성진그룹 부회장 차가 지나갔어요. 김태수는 평소처럼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부회장은 창문을 내리고 김태수에게 말했어요. 김경비원,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이 많네요. 아닙니다. 제 일이니까요. 김태수의 성실한 대답에 부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25년간 한결같이 근무해온 김태수를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부회장의 차가 지나간 후 김태수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김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 돌아온 김지우는 공무원 시험 책상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공부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25년 동안 혼자서 나를 키우시고. 김지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자신이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밝게 웃으며 딸을 격려해 주었죠. 그 시간 박민호는 집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2년간 사귀었던 지우를 이렇게 잃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은희야, 네가 너무 심했어. 박민호가 여동생에게 말했지만 박은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빠, 현실을 봐야지. 경비원 딸하고 결혼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서겠어?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오빠는 너무 순진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봐. 박은희는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정훈도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민호야, 은희 말이 맞아.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야. 박민호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지우와 결혼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박민호는 김지우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김지우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지우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사과할게. 박민호의 간절한 문자에도 김지우는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민호 씨, 2년간 고마웠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한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 문자를 받은 박민호는 결국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여동생을 탓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연애는 하루아침에 끝이 났어요. 상견례에서의 굴욕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김태수의 마음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성진그룹 경비실에서 근무하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직원들에게 인사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비원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들과 주고받는 평범한 인사였지만 김태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은희가 회사 로비를 지나가다 김태수를 보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처음 마주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 경비 아저씨네. 박은희는 동료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 경비원 말이야. 자기 딸이 우리 오빠하고 결혼한다고 설쳤었어. 정말요? 경비원이 무슨?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제때 말렸지. 우리 오빠가 경비원 딸하고 결혼할 뻔했다니까. 박은희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김태수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어요. 김태수는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뭘 바래? 회사나 잘 지켜. 박은희가 김태수 앞을 지나가며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들어 박은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리님, 좋은 하루 되세요. 김태수의 정중한 인사에 박은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네, 경비나 열심히 서세요. 그 순간 김태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 회사에서 일하며 참을성을 기른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지우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에 더욱 열중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아빠는 항상 괜찮아. 김태수는 딸을 안심시키려 웃었지만 김지우는 아버지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아빠,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어요? 김지우의 예상대로 박은희는 회사에서도 계속 김태수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딸아, 신경 쓰지 마. 아빠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김지우의 말에 김태수는 콧잔등이 시큰해졌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한편 박민호는 여전히 김지우에게 연락하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는 회사 앞에서 김지우를 기다리기도 했지만 김지우는 그를 피했습니다. 지우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하지만 김지우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민호 씨,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끝난 일이에요. 박민호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성진그룹에서는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박은희가 김태수에 대해 동료들에게 험담을 하다가 다른 직원들이 이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 대리, 경비원분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경비원은 경비원이잖아.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박은희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했습니다. 그래도 25년이나 우리 회사에서 일하신 분인데 그게 뭐가 대단해? 경비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박은희의 말에 동료들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태도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김지우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아빠, 합격했어요. 김지우는 기쁨에 넘쳐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김태수는 딸을 꽉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김지우의 합격 소식은 김태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딸아, 이제 아빠가 정말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왔구나. 김태수의 결의에 찬 말에 김지우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성진그룹 내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임원들이 김태수에게 유독 깎듯이 인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경비원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상무가 김태수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본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김경비원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가? 25년이나 근무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직원들의 추측이 이어졌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은희는 여전히 김태수를 무시했어요. 경비원 주제에 임원들한테 인사받는다고 뭔가 대단한 줄 아나? 박은희의 오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성진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예정이었어요. 김태수는 조용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그 누구도 자신의 딸을 무시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김지우의 공무원 시험 합격 소식이 알려지자 성진그룹 경비실에도 축하 인사를 하러 오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김태수에게 호감을 가진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따님이 공무원에 합격하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딸이 열심히 한 결과죠. 김태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박은희의 반응은 달랐어요. 김지우의 합격 소식을 듣자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공무원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 겨우 공무원인데. 이정훈도 아내의 말에 동조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부부의 무시는 계속되었지만 김태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진그룹 내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장실 비서가 김태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경비원님, 회장님께서 직접 찾으신다고 하시는데요. 비서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술렁였어요. 25년간 경비원으로 일한 김태수를 회장이 직접 찾는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김경비원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가? 회장님이 직접 찾으실 정도면. 박은희도 이 상황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경비원을 회장이 왜 찾지? 뭔가 문제라도 일으켰나? 박은희는 김태수가 문제를 일으켜서 불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의 궁금증은 커져갔지만 아직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 무렵 성진그룹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어요. 이번 30주년 행사는 정말 특별할 거야. 한 임원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특별하다니요? 회장님께서 특별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 임원들 사이에서는 무언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태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25년 전 아내를 잃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던 자신의 진짜 정체가 곧 드러날 것이었거든요.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박은희와 그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창립 30주년 행사 당일이 다가왔어요.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박은희와 이정훈도 참석했어요. 오늘 회장님이 뭔 특별한 말씀을 하신다던데? 글쎄, 뭔지 모르겠어.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성진그룹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역사와 함께한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강당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무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박은희도 의자에 편안히 앉아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이 회사를 창립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회자의 말에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창립자에 대한 이야기는 회사 내에서도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2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후 직원들의 마음을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싶어 특별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박은희는 지루하다는 듯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창립자 이야기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25년간 이 회사의 1층 경비실에서 근무하시며 모든 직원들과 함께 소통해 오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대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경비실이라는 단어에 직원들이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설마. 몇몇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5년간 성실하게 경비실에서 근무하시며 회사와 직원들을 지켜주신 분. 박은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태수 회장님. 대강당의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동시에 엄청난 충격이 휩쓸었어요. 무대에 올라온 사람은 다름 아닌 경비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을 입은 김태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진그룹 창립자 김태수입니다. 김태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어요. 대강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은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옆에 앉은 이정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박은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경비원이 바로 회사의 창립자였던 것입니다. 2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제게는 어린 딸 하나만 남았습니다. 김태수의 말에 직원들이 집중했어요. 딸을 키우며 직원들의 마음을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싶어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며 진정한 회사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김태수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박은희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김태수가 대강당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박은희에게 머물렀습니다. 네, 우리 회사 경비원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죠. 박은희는 이제 완전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25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느낀 것은 진정한 가치는 직업의 높낮이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임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박은희와 이정훈만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더군요. 김태수의 시선이 다시 박은희를 향했어요.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호랍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심지어 제 딸까지 모욕받았죠. 박은희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김태수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김태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격과 성실함으로 판단하십시오.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박은희는 박수는커녕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박은희와 이정훈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박은희는 그동안 자신이 김태수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박은희와 이정훈은 급히 성진그룹을 찾았어요. 어떻게든 김태수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박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에게 말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의 최고 상사였던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두 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박은희와 이정훈은 회장실에 들어갔어요. 김태수는 의자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김태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박은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김태수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를 호라비 경비원이라고 조롱하셨죠? 김태수의 질문에 박은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비원이 무슨 상견례까지 왔냐고 하셨던 것도 기억하고 계시겠죠? 김태수는 그날의 모욕을 하나하나 되짚어갔어요. 박은희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딸을 경비원 딸이라며 무시하셨고 우리 집안과는 격이 다르다고 하셨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은희가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김태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두 분은 모두 오늘자로 해고입니다. 회장님, 제발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정훈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김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아온 모욕을 하루아침에 용서하라고 하시는군요.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직원을 우리 회사에 둘 수는 없습니다. 인사팀에 통보해 두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와 이정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회장실을 나와야 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박은희? 그 사람 성진그룹 창립자를 무시했다던 그 사람. 맞아. 이정훈이랑 부부로 둘 다 해고됐다던데. 다른 회사들도 이들을 채용하기를 꺼려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어요. 몇 달 후 생계가 막막해진 부부는 작은 원룸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명품백과 비싼 옷들은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박은희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편 김지우는 공무원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동료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지우 씨, 아버님이 성진그룹 창립자시라면서요? 대단하세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동료들의 말에 김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성실하게 일하시며 혼자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김지우의 말에 동료들이 감동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지우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지우야, 오늘 첫 출근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동료들이 모두 친절하시고 아버지 자랑도 많이 했어요. 김태수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딸을 위해 살아온 25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 후 박민호가 김지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지우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 행복하게 살아. 김지우는 문자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김태수는 성진그룹 전 직원 앞에서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25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집중했어요.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김태수의 말에 직원들이 깊이 공감했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임하느냐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김태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와 김지우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우야, 정말 행복해. 너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보여주신 성실함과 정직함을 배웠거든요. 김지우의 말에 김태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25년간 혼자 딸을 키우며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존중, 그리고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태수와 지우 부녀의 여정은 모든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바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